subscribe, like, and comment. 한국에서 절대 이것을 하지 마세요. 오늘은 한국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는 항상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가면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고, 만약에 제가 저희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엄마가 좀 때릴 것 같아요, 저를. 그래서 항상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고, 여기 한국에는 바닥이 온돌이라서 항상 따뜻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발이 시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한국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식당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식당들이 정말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저희 동네에도 2개, 3개 정도의 식당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돼요. 약간 left side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먹어야 되는 그런 테이블이고, right side는 신발을 안 벗어도 그냥 앉아서 먹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런 식당, 약간 그런 테이블, 그런 식당이 좀 2군데, 3군데 정도 저희 동네에도 있어요. 그래서 좀 처음에는 그런 식당을 갔을 때 좀 많이 당황할 수 있어요. 왜 신발을 벗어야 되지? 그리고 가끔은 이런 식당에 갈 때 좀 창피하고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양말에 구멍이 났거나 그러면 약말에 구멍 나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도 있고, 아니면 발냄새가 심한 사람들, 발냄새가 심하면 주변 친구들이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밥을 먹는데 약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창피할 수 있다는 거.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좀 신발을 벗는 식당은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커플들끼리 데이트를 가거나 식당에 갔을 때 신발을 벗는 식당은 안 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어른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외국에서는 좀 어른이더라도 이름을 부르잖아요. 사람의 이름을, 그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도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무리 친하더라도 그 사람이랑 이름을 좀 부르면 안 돼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한국은 존댓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이름을 부르는 건 좀 굉장히 예의가 없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부를 때 좀 그 사람의 직책이나 아니면 직업, 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좀 불러요. 만약에 저기 제가 아는 할머니가 지나가는데 할머니 이름이 만약에 순자였다고 치면 할머니를 순자 이렇게 부를 수 없어요. 순자 이렇게 부르면 진짜 예의 없는 사람, 좀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저를 좀 미친 사람처럼 볼 거예요. 저기 할머니를 그냥 할머니, like grandma 이렇게 불러요. 회사에서도 직장 상사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면 절대 안 돼요. 그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직책이나 지위를 생각해서 불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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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사장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만약에 부장님이 2명이면 패밀리 네임을 써서 최 부장님, 아니면 정 부장님, 박 부장님, 뭐 이런 식으로 불러야 돼요. 한국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그 사람의 직책이나 역할이나 직업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가족 사이에서도 똑같아요. 제가 만약에 미정이라는 just 1 year, 1살 많은 누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누나를 부를 때 미정아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제가 누나를 부를 때는 누나 이렇게 불러야 돼요. 왜냐면 그 누나의 역할은 저의 누나이기 때문에
제가 누나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는 대신 누나 이렇게 불러야 돼요.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세 번째, 어른과 지켜야 할 술 예절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랑 같이 술을 마실 때 이렇게 등을 돌려서 마셔야 돼요. 제가 더 어리기 때문에 등을 돌려야 돼요. 더 어린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좀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족끼리도 똑같아요. 제가 만약에 아빠랑 술을 마시는데 아빠랑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아빠랑 술을 마실 때도 똑같이 돌려서 마셔야 돼요. 그리고 나이가 더 많은 사람한테 술을 먼저 따라줘야 돼요. 이렇게. 술을 따를 때 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따라야 돼요. 이렇게. 좀 힘든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라드려야 돼요. 이것도 예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만약에 어른한테 술을 먼저 따라드리고 그러면 그 어른이 저한테 이제 술을 따라주고, 제가 먼저 따라드리고 그 다음 따라주고 이렇게 해서 마셔요. 그리고 이것도 안 하면 굉장히 좀 루드한 좀 사람으로 좀 보여요. 그래서 항상 줄 때, 어른한테 술을 따라드릴 때는 손을 받치고 손을 약간 이런 거. 근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술을 따라드리고 그다음 저도 받고 마실 때는 이렇게 마시고 약간 이런 예절이 있어요. 네 번째, 쓰레기는 꼭 분리 배출해야 돼요. 리사이클. 미국 친구한테 들었는데 미국에는 쓰레기를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다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항상 쓰레기를 버릴 때 리사이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 캔, 종이, 플라스틱,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 항상 리사이클을 해서 버려야 돼요. 만약에 리사이클을 안 하고 버리면 벌금이 있어요. 그래서 벌금이 있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다섯 번째, 동갑이어도 존댓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예의를 갖추고 존댓말을 하잖아요. 근데 동갑이나 저보다 어린 사람한테도 존댓말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그 사람이랑 별로 친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이런 경우에는 존댓말을 써요. 그 사람이 저보다 어리거나 아니면 나이가 같아도 아니면 여러 번 봤었어도 별로 친하지 않으면 존댓말을 써요. 여섯 번째, 터치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터치에 대해서 조금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났을 때도 터치를 안 해요. 그리고 핸쉐이크도 진짜 가끔 핸쉐이크도 잘 안 해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터치를 하면, 이성 친구 간에 만약에 터치를 하면 조금 얘가 나를 좋아하나? 브라이언이 나를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한국에는 남자와 여자가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건 약간 불가능하다, That's impossible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성 친구가 이렇게 건드리면, 터치하면 조금 뭐지? 나를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곱 번째, 횡단보도는 꼭 신호에 맞춰 건너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건데 보통 초록불이면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빨간불이면 건너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도 그냥 건너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가끔 경찰이 그걸 보면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신호를 항상 잘 지켜서 건너고 멈추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은 한국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제가 한국어로만 얘기를 했는데 어땠어요? 사실 저는 진짜 좋았어요. 뭔가 되게 편안하고, 앞으로도 좀 한국어로만 할까?
아무튼 한국어로 하니까 되게 편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좀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지 않고 한국에 왔을 때 그것들을 좀 경험하게 되면 좀 약간 쇼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 영상을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 영상이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